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교수TV의 강교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사실은 제가 어제 지인이 하는 샵에 갔는데 그 샵에 가니까 베드도 이렇게 높고요. 이제 환경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죠. 그리고 그 샵이 이제 샵을 3개를 운영하는 거예요. 3개를 한꺼번에 운영하는 원장님인데 아주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배도 높이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뭐 체크할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장님 저 배도 높이를 이렇게 맞춰야 시술하는 사람이 힘이 안 들고, 또 시술하는 사람이 힘이 안 들어야 어떻다? 많은 사람을 관리사들이 관리를 할 수 있고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원칙이 그렇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랬더만 하나를 배들을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그 원장님이 직접 시술을 다른 손님을 해봤다. 해보니까 어때요? 편하거든. 훨씬 효과적이거든.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잖아요. 교수님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좋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이때까지 틀린 방법으로 해왔다라고 해서 그것을 계속 고집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좋은 방법을 알려주면은 좋은 방법을 해보고, 그럼 어때요? 그것을 전 배드에 적용을 하고, 그러면 어때요? 일하는 직원들이 훨씬 힘이 적혀들지. 고객들은 훨씬 만족도가 높아지지. 그런 게 여러분들 기술이고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허리 전만증, 배가 좀 나오시고 전만증에 의해서 허리가 좀 안 좋으신 분이 거기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베드가 낮아진 거를 평소보다, 이분이 이제 마사지 굉장히 많이 받는 분이에요. 마사지 매니아야. 그리고 벌써 야, 병원에 오래 누워있으면 뭐하냐. 평소에 운동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나서 막판에 병원에 한 3일 있다가 돌아가셔야지. 그게 제대로 된 인생이지. 병원에 뭐 몇 년씩 몇 개월씩 누워있으면 뭐하냐고. 그분이 건강에 대해서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그분이 그 원자력 개발하는 거기에 뭐 부품도 개발하고 하시는 그런 분, 이공계 계통에 전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드 높이를 딱 보고 이게 낮아졌네요. 이렇게 하면 효과 있겠네요. 벌써 딱 알더라고요. 얼마나 현명한 사람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샵의 원장님보다 더 말귀를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이 분야 일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샵한 사람들은 그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끝구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교수님이 보고 어떻게 몸이 안 좋은지 보고 체형을 보고 근육을 봤으니 끝구리 운동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끝구리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끝구리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척추도 이해 안 되고 근육도 이해 안 되고, 그 다음에 레인지 오브 모션, 가동 범위도 넓힐 수 있고 골밀도에도 도움되고, 하지 정맥류도, 지난 영상에 이제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올렸잖아요. 하지 정맥류도 도움되고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35년 넘게 실전 관리를 하고 35년 넘게 실전 강의를 한 사람이잖아요. 실전을 위한 실전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그러면은 제가 한 20년 전에 강동구의 한의원에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 한의원에는 강의를 할 때 어떤 한의원을 사느냐? 로비, 거실이 제일 로비, 고객 대기실이 제일 넓은 한의원에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많은 원장님들이 한꺼번에 강의 들을 수 있으니까. 그 강의를 하는데 그때가 마침 저녁 한 7시쯤 됐어요. 원장님들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제가 강의 준비하고 있는데, 한의원 TV에서 거꾸로 누워서 자는 사람 이래가지고
자막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한의 원장님들이 몇 분 와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저거요, 디스크 환자입니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한의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 아니, 교수님이 저 디스크 환자인지 어떻게 하냐고 방송을 봐야 알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분은 무조건 디스크 환자라. 그러니까 거꾸로 누워서 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매달려서 잠잔다는 얘기예요. 저는 누구보다 거꾸리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도 제가 맞췄던 거예요. 그 방송이 진행되는데 나중에 어때요? 보니까 진짜 맞거든. 디스크 환자인데 운동해서 치료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그 분야에 종사한 사람은 그런 내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 원장님들 강의할 때도 거꾸리 효과에 대해서도 20년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차피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러한 히스토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반 마사지 샵에 가서 딱 두 가지만 봐도 그 마사지 샵이 제대로 된 샵인지 고수가 운영하는 샵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수가 운영하는 샵인지. 베드의 높이를 보고 시술하기 전에 한마디 묻는 질문이 있어요. 반드시 그건 질문해야 돼요. 그거 시술하기 전에 그 묻는 질문과 베드의 높이만 봐도 그 샵의 수준을 99% 이상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모른다. 그 말을 못 알아듣겠다.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기본에서부터 성공은 출발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기본이에요. 기본.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거꾸리를 타게 돼서 늘려주면은 이완도 되고 수축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때요?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근육 강화 웨이트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올라갔다 그냥 내려오고 올라갔다 그냥 내려오고 이렇게 반복한다고. 그러면 효과가 아주 반감이 됩니다. 웨이트 운동을 하셔야 돼요. 거꾸리 탄 상태에서. 그것을 제가 나중에 시범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동 범위를 넓혀야 돼요.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근육을 스트레칭 시키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정상화시키고 그러면은 근육이 정상화되고 뼈가 정상화된 것을 근본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강화 운동, 코어 운동, 척추를 지키는 이 중심 근육을 강화시키는 코어 운동을 해주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거꾸리 운동의 특징은 뭐냐? 견인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리 운동을 했다 바로 내려와 버리면 견인만 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견인 앤더 웨이트를 해줘야 돼. 거기서 운동을 따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 거는 거꾸리 운동은 굉장히 강한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윗몸을 이렇게 2번 했어. 일주일 후에는 3번 하게 되고 일주일 후에는 4번 하게 되고 한 달 지나면 5번 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늘려가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 처방에서 운동을 어느 정도 하면은 알맞냐라고 운동 처방에서 알려줬는데 그 운동이 끝나고 난 한두 시간 후에 극심한 그 운동으로 인한 피로를 안 느끼면은 일반인들은 괜찮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피로를 느끼지 않는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엘리트 선수들처럼 구체적으로 수치를 막 제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론을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거꾸리라는 것은 퇴행성 관절, 그 다음에 협착증, 골다공증, 디스크 모두 다 효과가 있습니다. 퇴행성 뼈가 변이가 골격이 생기는 번스프, 골격이 생기는 퇴행성
제가 이전 영상 보면 다 나옵니다. 그 골격이 생기는 현상도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뼈에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퇴행성이라고 합니다. 협착증이라는 해서 뼈가 좁아지는 거고,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운동 자체를 안 하면 골밀도가 떨어지는 거고, 골다공증에 대해서 또 지난 영상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디스크도 결국은 어떻다? 이 허리 디스크도 목 디스크도 근육을 지탱하는 뼈를 지탱하는 근육이 약화되니까 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 근육이 아주 강화된 레슬링 선수들이 집어 던져도 디스크가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일반 불특정 다수인대로 집어 던지면 디스크가 걸려요. 왜냐? 근육이 약하니까. 레슬링 선수들은 웨이트 운동을 굉장히 강하게 미리 몸을 만들어놨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럼 근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근본적으로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또 이 거꾸리는 뭐가 장점이 있느냐? 자기 몸을 이용해서 매달리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중력의 힘에 의해서 하니까 자연스럽고, 그죠? 네.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저처럼 강의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뭐 서서 거의 다 일을 하고 앉아서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발 쪽으로 혈액이 모입니다. 발 쪽으로 모인 혈액이 비복근 가자미근에서 밀킹 액션, 소젖을 짜는 액션, 밀킹 액션처럼 이렇게 움직여줘야 비복근 가자미에서 혈액을 차고 올라가 동맥까지 올라갑니다. 동맥에서 나온 혈액이 정맥으로 흘러가고, 정맥에서 흘러가 발끝까지 간 혈액이 다시 동맥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니까. 동맥에서 나가는 혈액은 산소를 먹으면 혈액, 정맥에서 올라오는 혈액은 산소를 소진한 혈액입니다. 그러니까 동맥, 정맥 중간에는 모세혈관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밀킹 액션, 종아리에 비복근 가자미에 짜줘야 혈액이 올라오는데 운동을 하면은 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리 운동을 하면은 더 적극적으로 혈액을 머리 쪽으로 심장 쪽으로 보내겠죠. 그러면 어때요? 혈액순환이 더 잘 되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백혈구, 면역력을 키우고, 적혈구, 산소를 공급하자. 그 다음에 또 어떻다? 림프의 흐름도 좋아져요. 림프의 흐름이 좋아지면 뭐예요?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기능을 또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거꾸리를 함으로 해서 눌려있던 신경의 흐름이 좋아져. 그럼 통증이 없어져. 근육이 강화돼. 척추의 정렬이 바로 잡혀. 혈액순환이 잘 되어 림프의 흐름이 좋아져. 신경의 흐름이 좋아하니까 통증이 사라지네. 병원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러면요, 제가 가까이서 척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거꾸리 운동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고 바로 운동으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자면요, 이 버터블러 추체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이제 질문하신 그 대표님의 허리하고 똑같은 이 럼버 허리입니다. 자, 버터블러 추체. 그 사이에는 추간음판, 이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스크가 정상적으로 이제 놓여 있으려면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어야 돼요. 요 사이에서는 뭐야? 스파이널 러브루트 신경근이 나온다. 이렇게 신경근. 그게 요겁니다. 신경근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 신경근의 흐름이 좋아지면은 통증이 없고 정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디스크가 이렇게 삐져나오면 어떻다? 이 나오는 신경을, 여기서 나오는 신경을, 여기서 나오는 신경을 누르게 되겠죠. 이렇게.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다리가 당길 수도 있고. 왜냐? 럼버 너버, 허리 신경은 하지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지에 통증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거꾸리를 타게 되면 이걸 쭉 늘리는 역할을 하잖아. 그럼 이거는 말랑말랑한 젤리 마냥 생겼다니까. 말랑말랑한 젤리 마냥 생겼으니까 이걸 늘려주면은 이게 쭉 들어가는 효과가 있어요. 젤리 마냥 탄력이 있으니까
늘려주면 쭉 들어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들어가면 어때요? 신경이 눌리는 것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쭉 들어간 상태에서 뭘 해주면 더 효과적이다? 여기에 주위에 있는 이 근육, 이 주위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강화를 해주면, 주위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강화를 해주면 어떻다? 이게 밀려 들어가면서 근육이 강화되니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죠. 자, 이게 털어진 상태에서 이게 삐져나왔는데 수술을 한다는 건 뭐냐? 이것만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만 잘라내고 신경이 잘라내면 우선은 신경이 안 눌리죠. 그럼 어때? 나중에는 또 어떻다? 이게 또 삐져 또 재발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수술의 단점이 그거죠. 이해가십니까? 디스크의 확진은 100% 맞다 아니다 확진은 MRI나 CT를 보는 게 맞습니다. 엑스레이는 뼈만 나오니까 디스크가 안 나오니까. 자,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다? 이걸 늘려주는 운동, 트랙션. 그 다음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동시에 해야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올라가서 매달렸다 그냥 내려오고 올라갔다 그냥 내려오고 이거는 효과가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증가시켜라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ቁ꾸리는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동인데 뭐 수동이든 자동이든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ቁ꾸리 기계를 탑니다. 그 다음에 발을 고정하고요.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운동을 합니다. 쭉 내려가죠. 여기서 이제 준비 운동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허리 운동.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 각도도 처음에 무리가 가는 분은 이 각도도 완전히 내려가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각도도 조절하셔도 돼요. 이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자, 보세요.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좌우로 틀잖아요. 그러면은 척추는 이렇게 늘어나고 디스크는 들어가면서 협착점, 척추관 협착점, 디스크 등등이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또 어떻다? 윗몸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윗몸이 이렇게 하니까 웨이트 운동, 허리나 복근이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매달린 상태에서 말을 못하니 동작으로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개를 할 수 있어도 좋고 내가 반 개를 할 수 있어도 좋아요. 점점 양을 늘려가면 된다. 무리하게 막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잠깐 했는데도 발 쪽에 혈액이 심장 쪽으로 훅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본인의 체중을 이용해서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알맞은 운동을 반복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TV에 나온 분, 거꾸로 매달려서 잔다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TV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왜 거꾸로 자느냐? 사연이 있겠죠. 어떤 사연이냐? 이제 방송을 들어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약을 먹고 침을 맞고 병원을 가도 도저히 안 되는데 방법이 없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털레들 집에 왔대요. 그 너무 아파서 침대 위에 이불을 올려놓고 이제 마음대로 눕지도 못하니까 침대 위에 이불을 이만큼 올려놓고 탁 기대가지고 엎드려 있었대요. 그 순간 이제 약간 잠이 들었대. 근데 어때요? 일어나 보니까 허리가 약간 괜찮은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아, 허리를 늘려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거꾸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20분, 30분씩 거꾸로 매달릴 수도 된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죠. 이해가십니까? 뭐 당연히 허리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도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주무실 정도로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모든 이론을 배제하고 35년 동안 강의를 하고 실전 관리를 한 이 강 교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가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거꾸리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을 보시고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는 분은 참 건강을 지키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규수 교수였습니다.